진이가 이번에도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아유, 진이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해? 우리 딸? 아유, 애가 머린 똑똑한데 영 공부를 안 하네. 아유, 다니지. 영어랑 수학 단과반 다니는데 뭐 학원만 다닌다고 성적이 오르나. 아휴, 1년 반 있으면 지도 고3인데 걱정이야. 어머, 찌개가 끓네 그냥. 아유, 딸 자랑은. 딸.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까? 아니, 나 지금 여기 방에 들어가서 내가 잠깐만, 이거. 일로 와봐. 송이야, 요즘에 날고 긴다는 애들도 죄다 학원에다 과외에다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한다더라. 아니, 최소한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가야 될 거 아니야. 엄마, 나도 고민 중이야. 맨날 만화책만 보면서 무슨. 나 만화책 그냥 보는 거 아니잖아. 그러지 말고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아니, 너 왜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아니, 집에서 부족하진 않아도 좀 이렇게 밀어주겠다는데 너 그렇게 공부가 하기 싫어? 그게 아니라 엄마, 내 꿈은 만화가야. 그런데 학업 공부도 해야 되고 만화 공부도 해야 되고 나도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그래, 네가 만화가가 되고 싶어하는 건 알아. 근데 일단 대학은 가야지. 대학? 응. 몰라, 나 진짜. 내 꿈은 만화가라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저 푸른 천이에 성희야, 아빠 왔다. 당신 왔어요? 여보 안녕. 다녀오셨어요? 성희 안녕. 왜? 또 무슨 일이 있어? 애가 이제 고3인데 영 공부를 안 해서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런. 송이야, 네. 너 혹시 오늘도 학원 빼먹었니? 아니요. 근데 네 엄마가 왜 저래? 그게 아니라 여보. 아빠, 내 꿈은 만화가예요. 그런데 내가 꼭 대학을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내 친구는요, 학업 공부를 하는 친구도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대학이냐 꿈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일단 대학부터 가야 된다고 엄마가 누차 얘기했잖아. 그래, 엄마 말이 맞아요. 일단 대학을 가서 고민해도 늦지 않아. 아빠, 내 꿈은 만화가인데요, 진짜 모르겠어요. 송이야, 그러면 너 대학은 어떻게 갈 건데? 성적이 좋아야 대학을 가지. 대학을 가야 네가 원하는 만화도 마음껏 그릴 수 있어요. 그래, 아빠 말씀 들어. 그래. 일단 성적부터 올리고 그 다음엔 늦어요, 엄마. 송이야, 네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데 안 늦어. 대학을 가면 말이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꼭 만화가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여보? 그럼요. 그럼. 경험이 중요하죠. 경험이 중요하지. 엄마, 아빠 진짜 몰라요. 답답해. 아무것도 모르지. 통해 진짜. 나도 답답해. 나도 답답해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송이야, 일로 와봐. 진이 엄마. 이제 공연에 푹 빠지셨었나 봐요. 예, 미동도 안 하시고 이렇게 혹시 뭐 또 다음 극 있나 기대하고 계셨던 거죠? 예, 이 참 오프닝 공연 해주신 우리 배우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들 아마 공감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오늘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같이 자리해 주셨는데, 대한민국 평범한 가정에서 항상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저희가 상황극으로 꾸며봤습니다. 방금 요 극에서 보신 것처럼 정말 많은 지금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학생 입장에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어떤 대학을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또 부모님은 우리 아이를 뭘 시켜야 될까, 무작정 대학만 강요할 것인가, 아니면 뭐 또 바로 일을 하라고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 정답에 조금이라도 좀 가깝게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행사가 오늘 행사가 되겠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드릴게요. 반드시 통하는 교육 현장 이야기 찾아가는 필통톡의 서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충주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자주는 못 와봤습니다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오는 것 같아요. 워낙 공기 좋고 물 맑고 또 사람들 따뜻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충주가 배출한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계시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꼽아볼까요? 먼저 대표로 대한민국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이신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이곳 충주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예? 충주고에서 온 학생이 있네? 예. 예? 생각보단 들었어요. 예. 항상 어디 가서 내가 반기문 총장 후배야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주고등학교 출신이시고 또 축구 선수 구자철 선수가 또 예? 어디 출신입니까? 구자철 선수는 하여튼 여기 출신이에요. 예, 이번에 또 저 올림픽 대표팀 런던 가서 지금 또 열심히 하고 있죠. 충주 또 있습니다. 시인 신경림 시인이 또 충주 출신 요 지역 출신이시고 우리 또 어머님들 좋아하시는 국민 가수 어머나의 주인공 장윤정 양이 역시 또 충주 출신입니다. 모르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하여튼 충주 하면은 대한민국의 자랑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충주 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많은 걸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왔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미래 인재와 교육입니다. 네. 앞으로의 인재,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인재상과 좀 다르거든요. 그에 따라서 또 교육제도도 변화하고 있고 이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할게요. 저와 함께 얘기 나눠주실 오늘의 출연자분들을 일단 박수로 한꺼번에 맞이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자리하시면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앉으시고. 자, 각종 뉴스나 이 지면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대한민국의 행복한 교육 현장 만들기를 위해서 정말 발벗고 애쓰시는 분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이주호 장관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진로를 같이 고민해 주시는 분이에요. 청주외고 진로진학 상담교사이신 조정자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자,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입학사정관제를 현장에서 담당하시는 분,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 김경숙 교수께서도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학생의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에 합격을 해서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친구죠. 여러분의 선배, 중산고등학교 올해 2월에 졸업했고요. 성균관대 재학 중인 나준우 학생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행사 진행 순서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저와 함께 자리하신 네 분과 함께 주제별로 100분간 토크를 합니다. 100분 토크. 100분이 의외로 빨리 가요. 네, 여러분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전혀 지루하지 않게 슬슬슬 잘 넘어가요. 그게 끝나면 2부에 멘토 타임이 있습니다. EBS 최고의 선생님으로 요즘 정평이 나 계시고 정말 바쁘세요. 오늘 어쩌면 못 오실 수도 있었는데 충주 꼭 가야 된다고 그래서 자리하신 EBS의 최태성 선생님 계시거든요. 그분과 보다 더 자세하고 직접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시간, 이렇게 두 순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성으로 본격적으로 행사 출발해 보겠습니다. 박수! 이게 참 분위기 좋지, 장관님 어떠세요? 이게 뭐랄까요? 정중동, 이 깔끔한, 이게 정한 것 같지만 또 활발함이 있으시고 또 활발해 보이지만 또 정갈함이 있네. 정말 충주스러워요. 어떠세요? 예, 저렇게 방청객들 얼굴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이는데요. 굉장히 정말 말씀하신 대로 밝으시고 또 굉장히 집중해 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따라 저 장관님 오늘 저 외모에 많이 신경 쓰고 오신 듯합니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상당히 멋지죠. 그렇습니까? 셔츠도 아주 깃이 아주 꼿꼿이 서 있고요.
아주 훌륭한데요. 요즘 정말 많이 바쁘실 텐데 오늘 아침에도 뭐 행사를 하시고 한 걸음에 또 달려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 미래 인재와 교육에 대한 이야기 이제 시작해 볼 텐데, 그러니까 인재상이 이제 예전과 좀 바뀌고 있고 예. 그에 따라서 교육의 역할도 함께 변화하는 추세죠. 예. 아까 상극 아마 보셨겠습니다만 사실 미래 인재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일단 대학부터 가보고 뭐 대학에서 그냥 또 잘 되겠지 이렇게 하다가는 다 너무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오전에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기업의 인사 담당자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기업에서는 요즘 인성에 대한 걸 많이 보고 채용을 한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대학생들이 의외로 이제 잘 모르기도 하고 또 그걸 알아도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뭐 무슨 스펙을 쌓아서 인성을 준비를 해야 될지 이렇게들 다들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기업에서 인성 검사 같은 걸 할 때 중요한 거는 당장 뭐 대학 가서 그걸 준비해서 무슨 스펙을 쌓아서 통과되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가정과 학교에서 이제 인성 교육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미래가 필요한 창의성 같은 부분도 학교에서부터 꾸준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학교 교육을 통해서 또 가정 교육을 통해서 또 혼자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입시 위주 교육에서는 일단 대학만 가면 된다 이렇게들 좀 생각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을 가서 하는 거 이외에 다른 것들은 소위 말하는 스펙으로 그냥 이렇게 잘 꾸미면 된다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 미래가 필요한 창의 인성 골고루 갖춘 그 인재들의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정말 자기가 마음껏 꿈을 가꾸고 키우고 하는 그런 인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이제 크게 좀 우리 교육이 이제 바뀌어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가정에서의 그런 아이 자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는 좀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미래형 인재가 되려면 이제 창의 인성 교육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라는 얘기신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의 인성 교육 어떻게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 이제 저희가 입시 교육이랑 좀 많이 대비를 하는데요. 입시 교육은 이제 소위 이제 시험 문제풀이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시험 문제 잘 풀어서 점수 몇 점 더 올리는 게 중요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입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뭐 설명을 많이 드리겠지만 입학사정관 형식으로 해서 좀 많이 성격이 바뀌고 있고 그런 입학사정관이라는 그 입시를 과거의 입시 제도 연장선에서 이해를 하시려고 그러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아마 힘드실 거고 또 부작용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게 바르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입학사정관을 할 때 학부모님들이 그냥 과거 입시 생각하시고 또 학원 가서 이걸 준비를 하면 되겠지라든지 스펙을 쌓으면 되겠지 하시는데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입학사정관 이제 나중에 설명하시겠지만 그런 걸로 준비가 되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제 책을 많이 읽힌다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또 꿈을 키우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교육도 그런 면에서 이제 창의 인성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도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것도 있지만 팀 프로젝트 같은 걸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협력하는 방법도 배우고 또 창의성이라는 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교과서에 있는 뭐를 그냥 베끼는 것이 아니고 또 창의성은 기본적으로 그 답이 하나가 아닐 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이렇게 존중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수업 방식부터 많이 바뀌는 거고 또 과거에는 국영수 중심이었지만 스포츠나 예술 활동 같은 것들도 굉장히 사실 창의 인성 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공교육의 틀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입시 교육에서는 공교육에서 좀 부족하면 사교육에서 채우는 게 이제 당연한 걸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교육은 이제 창의 인성 교육에서는 정말 아무런 필요가 없는 교육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창의성을 키우는 거를 사교육에서 하려고 하면 오히려 창의성이 죽는 결과가 된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고요. 정말 학원 선생님들이 그냥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하는 걸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서 이렇게 하는 소위 공부 구경꾼을 만드는 게 사교육이다 하는 비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교육의 중점으로 가고 과거의 사교육으로 보완했던 부분은 이제는 가정교육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교육 기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체험 활동을 예를 들어서 뭐 기업에 가서 한다든지 진로 체험을 또 사회 여러 가지 뭐 단체 가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과거에 그 공교육 또 상당히 입시 위주였고 또 사교육에서 입시 준비를 하던 것이 이제는 공교육도 이제 그 창의 인성 교육으로 바뀌고 있고 특히 사교육 대신에 이제는 가정에서 뭐 인성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니면 독서를 한다든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 기부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다양한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중요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창의 인성 교육에 대해서 일단 포괄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참 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딱 적격자라고 느끼는 게 과거 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뭐, 반에서 뭐 이렇게 같이 토론하고 이런 건 아예 꿈도 못 꿨어요. 그냥 문제 푸느라고 바빴고, 야, 그런 건 대학 가서 해라. 이런 얘기. 뭐 이렇게 책을 좀 하나 읽고 싶어도 엄마가, 야, 그거 대학 가서 읽어. 지금은 교과서를 봐야지. 뭐 이런 얘기 듣고 자랐고요. 지금도 아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입시도 여전히 좀 입학사정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문제풀이가 입시가 아직 수능이라든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큰 이렇게 변화에서 정말 창의 인성을 입시 위주 교육이 아닌 뭐 토론식이나 발표나 뭐 팀 프로젝트 이런 걸 해서 키우고 또 자기 주도적으로 독서하고 이런 걸 장려하고 예체능을 장려하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한 3, 4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네. 됐는데 아마 이제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가려면 좀 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입시가 있기 때문에 또 입시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지금 이제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학부모님들 중에서 혹시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부모님들 아니면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그 학생들이 입시를 치를 때는 분명히 입시도 많이 바뀌어 있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변화에 빨리 좀 적응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입시 위주는 좀 과감하게 좀 이렇게 바꾸시고 창의 인성 교육 중심으로 이렇게 학생들도 좀 그쪽으로 가시고 학부모님들도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시작 단계고 또 과도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부작용, 힘듦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약간의 고통을 감수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흐름에 좀 따라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자, 그러면 현장에서 실제로 지금 이제 진로 진학 상담 교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조정자 선생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좀 어느 정도 창의 인성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앞에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그런 창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지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창의적 체험 활동 입니다. 네.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학생 개개인의 흥미라든가 적성 그리고 희망을 고려해서 자율적인 참여와 실천을 돕기 위한 그런 교육 과정으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의 그런 다양한 영역에서 창의 인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만 해도요,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뭐, 창체 활동 동아리만 그 전학년 한 36개 정도가 있고요. 엄청나네. 그리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그런 순수 동아리만 32개로 모든 교사들이 1개 내지 3개의 그런 동아리 지도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런 것들은 충주 시내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학교 행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학교 홍보 그런 동영상도 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꽃동네 봉사 활동, 이런 봉사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그 학생들 중심의 교내 디베이트 대회라든가 모의 유엔 대회, 이런 것들을 그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대학의 인문학 교수님들을 초빙을 해서 인문학 콘서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 다양합니다. 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사실 그 입시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실제로 그 왕따를 경험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좀 내성적이고 남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학생들이요. 네. 협동심이라든가 도전 정신을 기르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중간에 설명드리면요. 네. 그 2009 개정 교육과정이라서 아마 조금 어려운 용어일 텐데요. 아마 선생님들 다 잘 아시잖아요. 그 2009년도에 이제 바뀐 교육과정인데요. 그 교육과정의 변화의 핵심이 선생님 말씀하신 그 창의적 체험 활동을 늘리고 그걸 좀 이제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나 또 진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게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각 교과목을 좀 저희들이 이제 재구성해서 주입식의 암기 중심의 그 부분들을 한 20% 정도 드러내고 좀 창의적인 토론 학습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이제 2009 개정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이번 여름 방학 때 이제 교육과정으로 정식으로 발표한 거는 그 특히 이제 중학교 학생들 경우에 체육 수업을 지금 저희가 50%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 활동이 좀 더 훨씬 더 활성화되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 교육에서 교육 과정의 변화를 통해서 아이들을 좀 더 창의 성을 기르고 또 인성을 갖춘 아이들을 기르는 그런 그 변화가 되겠습니다. 네. 대단한데요? 동아리가 막 32개에다가 지금 얘기하신 활동만 해도 모의 유엔 활동이라는 거는 네, 모의 유엔대 학생회에서 네. 그 자체적으로 아이들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반기문 또 사무총장 네, 네. 충주 출신이고 그러니까. 또 저희는 네. 외고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언어로 이제 나중에 저 네, 스피치를 반기문 했습니다. 총장께서 좀 들러서 학생들하고 해주시면은 더욱 더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외교 통상부에다가 제가 한번 네네. 제 후배가 있는데 그쪽에 네. 총장님한테 얘기 한번 아마 안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뭐 아니면 장관님이 한번 제보고 지금 해보라고 아마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제가 한번 고맙습니다. 저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 게 정말 학생들에게는 진짜 그 아주 소중한 경험 아니겠어요? 네네. 예. 예. 자, 이런 경험들을 이제 싹 창의적 체험 활동들을 많이 한 학생들이 실제로 대학에 입학하는데 유리한 겁니까? 우리 저 입학사정관이신 김경숙 교수님? 네. 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또 이 자리 이렇게 많이 메우셨을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아마 입학사정관 전형을 저희 평가할 때 학교생활기록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학교생활기록부는 교과 부분하고 비교과 영역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지금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그 창의적 체험활동이 모두 비교과 영역입니다. 근데 그 비교과 영역을 평가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학교 교육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그 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나 적성을 어떻게 발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늠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 충실한 아이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충분하게, 학교 생활도 적극적으로 충실하게 했고, 자신의 어떤 전공이나 어떤 관심 영역을 충분히 잘 발현시킨 친구구나라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굉장히 자기 주도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친구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대학 현장에서도 그런 점들을 높게 평가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자, 충주 지금 방학했죠? 네, 충주를 포함해서 지금 충북 지역은 제가 알기로 아마 지난주에 다
방학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 이런 창의적 체험 활동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방학이야말로 참 절호의 기회 아니겠어요? 어디 사교육 학원 가느니 이런 창의적 체험 활동 더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번 방학 때 우리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좀 참고하실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인터넷 관련 사이트를 들어가 보셔보면 아주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프로그램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은, 먼저 창의인성교육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충북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기부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지역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충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충주 공예 전시관에서 이루어진 공예 체험이라든가, 그리고 탕금대가 있잖아요. 그 탕금호에서 이루어진 조정 체험. 그리고 또 충주 경찰서에서요, 부모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체험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고 있어요. 그 기관에 전화하셔가지고 방문하시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가부에서도 여름방학 동안에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티치포 korea.go.kr에 들어가시면은 충주 지역 부근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 10월 19일에서 21일 사이에 충북에서 진로 박람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혹시 방학 동안에 미처 체험하지 못하신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님들께서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기 충북에서 열리는 진로 박람회에 참여하시면 좋은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로 박람회 좋네요. 네, 진로 박람회. 소주 박람회가 아니라 이제 진로 박람회입니다. 네, 진학 진로. 제가 좀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창의성과 인성을 기르는데 학교 안에서 교실에서 수업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이제 체험 활동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결국은 사회단체나 아니면 기업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교육 기부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교육과 비교를 하면 과거에는 이제 학교 교육에 모자라는 부분을 사교육에 가서 돈을 내고 이렇게 이제 채워야 했다면 이제는 공교육에서 모자라는 창의 인성 교육 부분은 교육 기부를 통해서 이제 채워 나가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게 이제 소위 교육 선진국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Teach for Korea 해서 이제 대학생들 교육 기부단이 발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교육 기부하는 그런 단체나 아니면 그런 이제 시설에 사실 자원봉사를 하는 대학생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면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멘토 역할도 해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분들이 이제 기부단을 만들어서 이제 발족을 했는데요. 요즘 대학생들 정말 상당히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본인들이 처음에는 이제 정부에서 제안한 명칭은 Teach for Korea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교과부에서 그 명칭을 쓰기 때문에 했더니 아니 왜 우리 영어를 쓰냐고 그리고 또 앞에다가 또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꼭 좀 붙여달라고 해서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 이렇게 해서 발족을 했는데요. 굉장히 열정도 있고 정말 아이들 특히 이제 지역의 아이들 이렇게 이제 교육에 좀 기회가 좀 적은 아이들을 위한 봉사 정신 같은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학생 교육기부 참 좋은, 오늘 자리한 우리 나준호 학생, 이게 교육기부 아니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바쁘겠어요? 지금 1학년이니까 소개팅 해야죠.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향 후배들을 위해서 이게 교육기부 아니겠어요? 본의 아니게 지금 주제 입학사정관제가 이제 3번째 주제라서 아직 출연해서 입도 못 대고 있지만, 마이크 한번 드려봅니다. 예. 네. 자, 마이크 잘 나오죠? 네, 잘 나와요. 후배들 앞에 이렇게 서니까 어때요? 저는 그저 감격스럽고요. 네. 저도 힘들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게 필요했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도움이 된다면 되게 기쁠 것 같아요. 말도 잘,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좋은데요? 예. 저 얼굴도 말이죠. 이게 착한 듯 하면서 약간 반항기 살짝
눈 옆에 좀 있고, 요즘 대세예요. 이런 스타일이. 잠시 후에 맹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아까 조정선 선생님 얘기하신 왜 여러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방학 때 활용할 수 있는 거. 혹시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해본 거 있습니까? 추천할 만한 거 우리 학생들한테? 저는 후배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진로 상담 박람회, 아까 진로 박람회. 예. 네,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봤어요? 아니요, 가보진 못했지만 가보고 싶었어요, 그때. 예. 근데 지금 친구들이 이제 방학 이용해서 가보면은 진로라는 거는 되게 일찍 생각할수록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학 통해서 후배들이 그렇죠. 진로 박람회 꼭 활용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진로 박람회가 10월에 열려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얘기할 때 잘 들어야지 임마. 지금 뭔 소리를 하니 너 지금. 자, 그러니까 방학 끝나고 주말을 이용해서라도 진로 박람회를 꼭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습니까? 예. 세 번째 거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막 초조하고. 괜찮았어. 잘했어. 네, 감사합니다. 농담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창의 인성교육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두 번째 주제인 진로교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로교육은 또 왜 중요한지 일단 장관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죠. 그 창의 인성교육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이렇게 좀 학교 교육 통해서 또 가정 교육 통해서 이렇게 꾸준히 길러야 되는 거고요. 진로에 대해서 우리 아까 학생 말씀하셨지만 대학 가서 고민하면 좀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히 또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고졸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고등학교를 나와도 얼마든지 인류 직업인이 된다 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취업이 굉장히 많이 붐이 일어나고 또 그 학생들이 취업만 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해서 직장에서의 그런 보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이제는 꼭 대졸자라야 된다 하는 그런 학력 차별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없어지고요. 그야말로 이제 실력이 중요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꼭 무조건 4년제 대학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한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얼마든지 인류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적성이 있는 아이들은 일단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를 택해서 거기서 졸업하고 바로 인류 직업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선취업 후진학이라고 해서 또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얼마든지 이제 대학에 가고 싶으면 그때 가서 또 고민해서 그러니까 직업을 한 3, 4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소위 가게 되면 재직자 특별 전형이라고 해서요. 별도의 수능 시험이나 이런 거 그런 거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직업인으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대학에 이제 지원하게 되면 그걸로 들어가는 전형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경우에는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비용이나 이런 면에서도 더 유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저희가 볼 때는 선진국에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4년 전만 해도 82%가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바로 진학을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세계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고 2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어서 상당히 좀 비정상적이었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고졸 시대가 열리고 하면서 72%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72%도 굉장히 아직 높은 편이고요. 독일 같으면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독일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 진학하는 비율이 한 얼마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40%가 안 됩니다. 한 38% 정도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나라들, 유럽에 있는 잘 사는 나라들 대부분이 사실 한 30, 40% 정도의 대학 진학률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비율을 한 60%까지 올려보겠다 하는 게 정치 공약으로 나오는 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너무 다 그냥 대학부터 가고 보자 하는 소위 이제 입시 교육의 그런 큰 이제 틀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계속 그냥 대학으로만 간 그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틀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대학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진로를 이제 일찍부터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진로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근데 진로 교육이 선생님 계시지만
과거에는 진학 지도는 했지만 진로 지도라는 게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이제 진로 진학 상담 교사분들을 학교에 이제 채용해서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1,500명씩 매년 늘려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내년 후내년까지 가면 모든 중고등학교의 진로 진학 교사님들이 한 분씩 다 이렇게 이제 배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진로 진학 상담 교사님들이 이제 그 진로 지도를 상당히 이제 그 열심히 잘 이끌어 주실 거고요. 또 말씀하신 그 다양한 체험 활동 같은 것들도 교육기부를 통해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정말 요즘 이제 그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변화하는 분야가 진로 교육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때는 진로 교육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냥 진학 상담만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무슨 대학, 무슨 과 갈 수 있다. 너는 뭐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예. 네. 근데 이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조정자 선생님. 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 앞에서 보신 상황극에서처럼 과연 나의 진로는 무엇일까 고민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들의 그 진로적성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 진로교사의 역할입니다. 사실 학교 현장에 진로교사가 배치되면서요, 학교의 진로교육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학 성적 맞춤형 진로교육이 대세였다면요, 이제는 진로적성 맞춤형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양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체계적인 진로 진학 상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그런 합리적인 진로 선택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학교 자체 내에서 다양한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그런 어떤 저런 식으로 교육기부 형식으로 대학의 학과 선배라든가 전문 직업인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그런 제공되고 있고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요, 자신의 진로를 확신하기도 하고요. 네, 그동안 몰랐던 그런 직업에 대해서 전문 직업인을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음으로써 확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변경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부분을 이런 진로 체험 활동을 통해서 학교에서 겪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외에도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진로 교육으로 뭐 국회의정 체험이라든가 뭐 법원 체험, 방송 체험 등 직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이제 방학을 활용해서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그런 직업을 하루 동안 체험해 볼 수 있는 인턴십 활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이 어떤 관심 분야의 직업을 집중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때만 해도 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학생들이 모교 방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대학 무슨 과가 뭐 몇 점이면 오고 뭘 하시면 와요. 이게 다였는데, 이제는 이제 직업인 선배가 오셔서도 하고 또 그 현장을 찾아가기도 하고, 아주 좋아요. 네.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카메라 감독님 보이지 않습니까? 예. 멋지잖아요. 뭐 이상한 거 끼고, 예? 쫙 돌려가면서 막 빨간불이 들어왔다 말았다 나 나중에 저런 걸 한번 해볼까 하면 방송사에 한번 찾아가서, 충주에도 많지 않습니까? 뭐 KBS, MBC 이런 데 가서 체험해보고, 이런 교육이 이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나준호. 네. 자, 이거 날로 먹지 말고 자, 마이크를 드세요. 혹시 고등학교 때 내가 이런 진로를 선택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뭐 계기를 마련해준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 설정이 돼야 공부를 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로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이 있었는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첫 번째는 학교 선생님과의 깊은 대화고요. 두 번째는 그런 좀 상투적인 거 말고 좀 신선한 거 좀 부탁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교육청에서 주관하거나 아니면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주관하는 그런 진로 적성 검사가 있어요. 저는 이런 데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진로 적성 검사를 했을 때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직업,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직업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후배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꼭 그거를 그냥 다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진로 적성 검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추천 직업을 보니까 제가 정말 좀 흥미가 없는 게 되게 많고 제가 마음에 들어 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는 말 잘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는 그런 진로가 나에게 어울리겠구나를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다가 저는 이제 교사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진로 선택, 이런 진로 적성 검사나 선생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진로 선택하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깔끔하게 요약을 해주네요. 진로 적성 검사 결과, 그리고 고지고대로 들을 필요 없다. 네. 자신의 그냥 좀 말 안 듣게 생긴 부분이 좀 있어요. 이렇게 아무튼 무작정 그 결과만 따를 게 아니라 본인의 적성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본 후에 마무리는 이제 선생님과의 깊은 대화로 결정지었다. 그럼 이제 선생님 되는 게 목표입니까? 네, 지금도 사회교사가 목표입니다. 오, 사회 선생님. 어디? 중학교, 고등학교?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좋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네. 그럼 미래에 이제 이런 학생들 가르치게 되겠네요. 한 3, 4년 후면. 예, 가르치게 되겠죠. 인기 선생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멋있어요. 예. 자, 조정 선생님 역시 이제 방학을 통해서 혹은 또 평소에 이 진로 코치, 우리 부모님들이 약간 지금 막막하실 거예요. 학생들도 학생들이지만 아이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싶은데 본인도 모르는 걸 부모님이 참 안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거 코치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혹시 없습니까? 네. 아이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 찾기를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사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우선 한국교통대하고 충북대에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입학사정관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겨울방학 때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각 학교에서도 자녀 성격 유형별 진로 학습 지도 방법이라든가 입학사정관제와 관련된 그런 진학 프로그램 등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내용이라든가 일정들이 이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그 해당 학교의 그런 관계자분들에게 직접 전화로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정보를 찾으셔서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부모님들이 아이를 이렇게 데려다 야, 너 뭐 해? 이게 아니라 야, 이거 한번 어떻니? 한번 해보면 어떠니? 이런 거죠. 예, 아예 대화가 단절돼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제가 워낙 혼자 알아서 잘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지나보면 좀 아쉬움이 남아요.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도 저한테 중고등학교 때 한 번이라도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떠니? 이렇게 해주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랐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제가 혼자 했고. 하지만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윽박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아들이어도 엄마가 야, 그 변호사가 되려면 요런 게 있다는데 요런 거 한번 가보면 어떠니? 싫으면 말고. 요렇게 툭 던지고 가는 어머니하고 맨날 개 모임이나 하시고, 동네에서 고스톱이나 치시고 이러는 엄마보다는 가끔씩 이렇게 던져주는 엄마가 더 따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이번 방학을 통해서 한번 해보셔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의 인성교육, 진로교육 두 주제와 관련해서 토크를 좀 해봤고요. 계속 듣기만 하셨으니까 여러분께도 기회를 드립니다. 한 두 분만 요 두 주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손 드시면 성의 있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자, 어떤 거든 괜찮습니다. 어머님도 괜찮고 학생도 괜찮고요. 어떤 분이 해봐주실까요? 네. 일단 우리 충주 특유의 지금 정으로 가고 있고요. 이러다가 이제 동이 튀어나옵니다. 네. 좋아요. 아유 세상에. 이제 참 물 좋고 공기 좋으니까 인상도 너무들 선하시고. 자, 손을 머리 만지지 말고 손을 든 건지 아닌지 확실하게. 그렇죠. 네, 우리 어머님. 두 번째 줄에 자리하신 어머님. 네, 마이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이 충주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에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행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일을 지금 학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 검정고시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많이 옆에서 볼 수는 있는 입장인데 우선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선에서 다른 학원 관계자분들이나 말씀 들어보면요. 실제로 학교에서 하고 계시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방과후 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기 적성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실 건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학부모들이 학교를 믿기보다는 불신하는 감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사실 우리 학교 교육의 경쟁력이 사교육보다 못하다 하는 비판도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또 학교 붕괴라는 용어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미국이나 이렇게 소위 선진국을 봐도 사실 비슷한 고민들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사의 질 문제로 보면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교사들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성도 많이 있고 또 과거부터 내려오는 좋은 우리 교육 강국으로서의 전통이 있는데, 그렇지만 학부모님들의 이제 욕구는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간격이 상당히 많이 아직 존재하고 있고 학교가 좀 더 많이 변해야 된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빨리 이제 그렇게 변해 주느냐 하는 건데요. 최근에 아마 학부모님들 학생들도 그렇고 교원 평가 제도도 좀 도입이 돼서 지금 2, 3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여러분 아시는 학업 성취도 평가라 그래서 또 그게 결국은 이제 학교 평가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기초 학력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또 말씀하신 이제 방과후 학교라든지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교육청 차원 또 교과부 차원에서 이렇게 변화를 학교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단위에서 교장 공모제 같은 걸 통해서 또 교장 선생님들의 리더십이 강화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한 4, 5년 동안 정말 전방위적으로 지금 학교 현장이 변하고 있거든요. 아마 선생님들은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너무 변화가 한꺼번에 밀려와서 참 힘들다 하시는 선생님들이 참 많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최근에는 이제 창의성, 인성 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수업 방식이 바뀌는 거고 이 컨텐츠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지금 이제 교원 연수라든가 통해서 지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서 또 굉장히 교사 선생님들이 힘드신데요. 그래서 이제 교육 기부라는 또 외부의 이제 그런 리소스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식이 또 도입이 되고, 그래서 정말 온 동네가 다 나서서 온 사회가 나서서 지금 이제 교육의 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또 안 되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11,500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 분명히 아직도 잘 변하지 않은 학교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학교의 변화에 참여를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도 있고 또 학부모회도 요즘 많이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판만 하지 마시고 또 불만만 가지지 마시고 또 직접 이렇게 학교의 운영에 참여를 하거나 또 봉사를 하거나 또 선생님들과의 소통 같은 것도 더 많이 하시고 하면 학교의 변화도 적극적으로 좀 학부모님들이 나서서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낼 수도 있는 부분도 많이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현재 교육 분야는 뭐라고 할까요? 이제 지금이 분명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현재도 지금 노력 중에. 네. 그러니까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방과후학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어머님이 내실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아마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평가를 하다 보면은요, 정말 학교마다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내용도 다르고. 근데 그럴 때 저희가 그러니까 선생님들께 방과후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입학사정관제 평가를 합니다라고 하면은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내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많이 변화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심화 교과도 있고 다양한 아이들 적성에 따라서 교육 과정을 다양하게 해놨는데 막상 아이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다라는 또 속상함을 내비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게 먼저냐, 먼저 신뢰를 보여줘라라든지 아니면 먼저 그러면 교육 과정을 좀 명확하게 해라, 뭐 이런 어느 게 먼저다라는 논의를 하기 전에요. 만약에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로 이러이러한 걸 하겠습니다라고 하신다면요, 우선은 100% 믿고요. 좀 자녀들을 신청을 해주신다면 그 속에서 또 선생님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좀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 번에 변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프로그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느냐거든요. 그게 또 자기 주도 학습 아니에요. 아이가 그 주어진 환경 내에서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걸 또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데에서 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참 변명처럼 제가 왜 하죠? 이 변명을? 예. 아니,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신데 아마 네. 입학사정관 분도 아마 그런 걸 보실 텐데요. 그러니까 그 입학사정관 분들이 이렇게 평가를 할 때 그 학생 중심으로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학생이 그 다니는 학교가 프로그램이 좋지 않더라도 거기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거기서 나름대로 또 뭘 추구를 한 학생들이면 그 프로그램에서 배우는 게 설령 많지 않더라도 그걸 평가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질은 들쭉날쭉할 수 있지만 그 학생의 태도나 학생의 그 열정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또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확실한 건 지금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 아마 지금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것 같은데 뭐 한 3, 4년 후에는 완벽하게 정착될 날이 머지않았다. 뭐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저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 질문은 입학사정관제 얘기까지 한 다음에 받도록 할게요. 이제 세 번째 주제, 입학사정관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주제 관련 얘기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됐는데요. 자, 입학사정관제를 포함해서 최근에 변화한 입시제도, 학교교육,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입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결국 그러면 이제 입시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는 체감을 하시겠지만, 입시 제도를 너무 점수 풀이 중심으로 가지 말자 하는 것이 이제 이번 정부의 큰 방향이었고요. 아마 그거는 다음 정부로도 잘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향인데요. 하나는 입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해서 점수 중심이 아니고 잠재력이나 뭐 창의성, 인성 같은 걸 충분히 보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그 입학사정관의 핵심은 그런 점수가 아닌 다른 걸 보려면 결국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바로 입학사정관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입학사정관 분들은 계속 그 전문성을 축적해 나가시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더 지나갈수록 그런 그 전문성이 더 심화돼서 그런 창의성이나 인성을 다양한 기법으로 보시게 되기 때문에 그걸 뭐 그 입학사정관에 맞춰가지고 뭔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역량을 키워 나가시면, 창의성을 키우고 인성을 키워 나가시면 그게 자연스럽게 입학사정관이 따라와서 봐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향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너무 그 입시 그 점수 위주의 그 부담을 많이 들어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수능을 계속 좀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수능의 과목도 더 계속 줄이고 있고, 또 난이도도 줄여서, 과거에는 사실 수능 시험이 너무 어려웠고 과목이 많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3년 내내 수능 공부만 해도 부족한 게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계속 지금 부담을 낮추고 있고요. 지금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014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또 과목도 이제 과목 내에서도 A, B형으로 해서 그 좀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문과를 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쉬운 수학, 또 이과를 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쉬운 국어를 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또 좀 더 부담을 더 줄여드리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바뀐 지금 입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자 이제 그 중심에 있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행사 머리에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이신 김경숙 교수님,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선발하는 게 입학사정관제인지. 네. 뭐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아셨을 텐데요. 입학사정관 전형은요, 다른 일반 저희가 익숙했던
했던 그동안의 전형과는 다르게 정성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정성평가라고 한다면요. 이런 거죠. 그 전에 성적 위주의 평가에서는요. 학생 선발을 엑셀 프로그램에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입학사정관제에서는요. 입학사정관이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입학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이 학생들의 잠재력과 뭐 성적, 뭐 소질, 다양한 그들의 특성을 보고 정성평가를 하는 평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아실 겁니다. 대학마다 입학 전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대학마다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하지만 선발하려고 하는 인재가 다르고 전형 방법이 다르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교육 활성화입니다. 공교육 활성화라고 할 때는요, 바로 지원자,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가 이 부분에 보다 더 초점이 맞춰져서 평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많이 얘기하셨죠, 창의적 체험 활동, 진로 교육 뭐 이런 부분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내 진로를 찾았다면 이제 진학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강점,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에 열정을 보였는가 이런 부분으로 좀 강점을 찾아낸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는가라는 지점에서는 굉장히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교 생활에 충실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분명하고 그것을 위한 노력을 했다라면 저는 어떤 기준이든 그 학생을 높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정성평가를 한다라고 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라는 걸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정성평가의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 차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뭐 크게는 서류평가하고 면접평가로 나눠지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서류평가를 할 때요. 우선 블라인드 평가를 합니다. 독립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 기준은 A라는 평가자가 B라는 평가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평가자가 갖는 경험에 의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내려놓고 최소한 그 친구의 맥락에서 평가하는 것, 이것이 이제 독립평가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평가자 간 차이가 나면 그럼 재심위원회로 넘어가서요. 원평가자를 제외하고 다른 평가자로 또 구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논의를 거쳐서 최종 회의를 거친 다음에 서류 합격자, 1단계 합격자겠죠. 서류 합격자가 결정이 됩니다. 저희가 거의 매해 120시간에 걸쳐서 입학사정관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신뢰도를 높이는 모의평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가 차이가 난다 이러면 이제 재심위원회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류평가라는 1단계에서도 여러 단계가 있는 거고요. 원평가자 있고 심의위원회 있고 다시 2차 평가자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명의 평가자가 참여하게 된다는 걸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수자에 의한 다단계 평가입니다. 그래서 다수자에 의한 다단계 평가라는 거는요. 한 지원자의 평가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여러 명을 평가하는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한 평가자의 평가가 지원자의 최종 합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자가 이 친구 내가 보기에는 너무 괜찮아. 몰빵 A를 줘요. 하지만 그 친구가 1단계 또는 면접을 통과할지는 그 평가자는 모릅니다. 그것이 다수다단계 평가고요. 이것이 바로 저희가 정성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면접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평가자들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면접은 저희가 절차의 공정성, 그래서 누구나 표준화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또 교육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전문성이 확보된 사정관들에 의해서 면접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 끝났는데 마찬가지로 아무리 신뢰도 높은 평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면접자 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재심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재심위원회에서는요. 원 평가자를 제외하고 다른 평가자를 구성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구성한다고 해서 그 지원자를 다시 불러다 우리가 면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재심위원회에서는 이때 평가했던 면접
관들을 다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왜 이 지점에서 A를 줬는지 B를 줬는지 C를 줬는지 D를 줬는지. 그러면 평가자는 그 자기가 A나 B나 D라는 등급을 준 근거를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논의를 다 거치고 나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점수를 어떻게 결정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이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최종 합격 가기 전까지는요 2차례 저희가 사정회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 전형의 핵심은 정성평가인데 정성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수다단계 평가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정말 여러 절차를 거치네요. 다단계 평가. 이 다단계. 사실 뭐 이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로 다들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평가에서는 아주 좋은 방식이네요. 아주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입학사정관께서는 그동안 이렇게 뽑은 학생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저희가 서류 평가를 통해서 그 친구를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면접을 통해서 압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대학에 들어오면 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지금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친구들로만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 도대체 이거를 내가 내 특성으로 어떻게 어필하는가 아마 고민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연결고리라는 말을 좀 말씀을 드려요. 이제 그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친구 이제 남학생이었는데 발명 동아리를 3년 동안 했어요. 네, 발명 동아리를 3년 동안 한 친구들은 대체로 뭐 IT학부, 건축학부, 그다음에 공과대학 뭐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광고 홍보 학부에 지원을 했어요. 어떻게 연결이 되시나요? 안 돼요. 잘 안 되시죠? 네. 이제 그 친구가 근데 서류 평가는 뭐 아주 높진 않았어요. 근데 면접이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이 친구 제가 평가한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평가가 다 끝나고 그 친구의 서류를 쭉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서류 평가와 학교생활 기록부 또는 그 친구가 제시한 활동 보고서에 뭐라고 제시되어 있냐면 자기는 발명 동아리 활동 3년 했대요. 학교생활 기록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한 걸로. 근데 자기는 발명 아이디어가 없대요. 되게 치명적이죠. 발명품을 만드는 손재주도 없대요. 근데 그 친구한테 있는 유일한 거는 만들어진 발명품을 심사위원한테 어필하는 재주가 있대요. 어떠세요? 광고 홍보하고 굉장히 적합한 아이라고 보여지죠. 면접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 받았고요. 대학에 들어와서도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전공 활동뿐만 아니라 교수님들의 평가가 굉장히 좋았던 학생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한 명만 더 소개를 시켜준다면. 재밌는데요. 네. 이거 아주 재밌는데요. 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봉사활동을 할 때 몇 시간 하면 플러스 알파 되나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자, 봉사활동을 몇 시간 하느냐에 따라서 몇 점이다라고 하는 거는 정량평가적인 접근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입학사정관제는 정성평가에 기반합니다. 그렇다면 봉사활동이 몇 시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봉사활동을 왜 하게 됐고 내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친구 중에 하나가 장애우학교 봉사활동을 한 친구가 있어요. 한 1년 반 동안 꾸준히 했어요. 물론 꾸준히 했다라는 거 자체로도 굉장히 우수한 학생인 거 맞아요. 근데 그 친구는 장애우학교 봉사활동을 하다가 6개월 정도 있다가 이 친구들의 인권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로 또 인권에 관한 책들을 쭉 보면서 다큐멘터리를 완성을 했어요. 근데 아주 큰 상을 받은 건 아닌데, 이렇게 작은 영화제, 청소년 영화제 같은 데서 이제 수상을 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왜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봉사활동 때문인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왜 다큐멘터리 작가가 되고, PD가 되고 싶은지, 봉사활동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몇 시간 했다가 아니라 그 봉사활동이 자기는 그냥 무심코 학교에서 제시된 봉사활동에서 했지만 결국은 그게 자기의 어떤 진로를 찾게 되고 자기에게 중요한 성장의 계기로 됐다라는 게 어필이 돼서 그 친구 또한 영화영상학과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했고요. 사실 내신 성적은 별로 좋은 친구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지금 3학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 1학년 들어와서 자기가 4.5 만점을 받았대요. 그래서 사정관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굉장히 인사
정도 밝은 친구고요.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정말 그 학생 같은 아이만 들어온다면 저희는 100% 하고 싶어요. 이럴 정도로 굉장히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부분 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고3 학생들이 더 이제 주의 깊게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고1, 고2는요, 아직은 창체 활동이나 학교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탐색을 하는 시기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제 고3이에요. 고1, 고2 때 탐색을 충분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고3은. 그래서 평소 활동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뭐, 관심과 소질이 뭔지를 계속 탐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다양합니다. 책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또는 동아리 활동, 또는 뭐 학교에서 진행하는 소모임 활동,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관심과 소질을 좀 탐색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반드시 학교 생활과 연결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자료가 학교생활 기록부인 것처럼 학교생활 기록부에 한 줄이라도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신뢰는 뭐 거의 완벽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실한 학교생활 속에서 관심과 소질이 좀 탐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신의 진로가 찾아졌다 그러면 꾸준히 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소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요, 이제 전형을 찾으셔야 되죠. 진로를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진학 탐색을 하셔야 되잖아요. 전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전형이 다양한 거는요, 뽑고자 하는 인재가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형의 특성이 내 강점과 맞아 떨어지는가 이 지점을 좀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전형 탐색학입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전형이 다양한데 그 대학 전형 단계별로 요소가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요소인가라는 걸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자기소개서, 제출 서류 이런 것들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왠지 화려하게 또는 좀 더 많은 걸 보여주고 싶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냥 솔직하게 쓰시는 자기소개서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뭐, 선생님들께 한 번쯤, 뭐, 문법이나 오탈자 정도만 한 번쯤 봐주세요. 뭐, 이런 거 괜찮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그다음 제출 서류는요, 솔직하게 자신이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열람을 하고 자기소개서를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생활 1, 2, 3학년은 어떻게 했는가를 바탕으로 해서 내 강점을 자기소개서에 나타내고요. 그 나타낸 자료들의 증빙이 바로 그 활동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 활동 보고서에는요, 내가 왜 이 활동을 하게 됐고, 뭐 책을 읽게 됐다라든지 활동을 하게 됐다든지 어떠한 것이든 계기가 뭐고 그 내용이 뭐고 그 결과로서 내가 어떤 성장을 하였는가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하시면서 기술을 하시면 훨씬 자신의 특성을 잘 발현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면접 얘기도 제가 잠깐 썼는데 이런 겁니다. 면접은 사실 최종 단계에서 대부분 진행이 되고요. 최종 단계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최종 합격과 불합격의 영향이 가장 많은 전형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신감 있게 내가 한 부분에 대해서 내 강점을 충분히 얘기하겠다. 이러한 좀 자신감을 갖고 임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좀 필기도 하시고, 많은 도움을 좀 받았으리라 믿고. 자, 이제 준우야, 시작하자. 자, 자기소개서 어떻게 썼어요? 저는, 네. 아까 사정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혀 좀 풀고, 자, 다시 시작하자고. 그러니까 저는 진솔하게 쓰는 게 정말 맞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주로 새벽에 자기소개서를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새벽에는 되게 감성이 풍부해지고 솔직해진다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새벽을 되게 많이 이용해서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어떻게 내 자신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보여줄까를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제가 했던 활동들을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쭉 나열을 하고 그것에 이렇게 연결고리를 다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이렇게 묶이고 저거는 저렇게 묶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포트폴리오를 생각했고요. 또 제 꿈이 교사였는데 어떻게 하면은 교사 나주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표지를 학교 칠판을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요.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을 배울 내용은 나주누란 누구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제가 교사로서
저의 그런 포부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나준우란 누구신가? 누구인가? 긴장돼가지고. 새벽에 진솔해지는군요. 그럼 지금은 가식 덩어리라는 얘기? 아니요. 네, 집중하고 있어요. 네, 참 이런 개인적인 노하우도 참고할 만합니다. 새벽에 했으면 좀 더 감성적이고 솔직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 참 괜찮은 방법이죠. 사정관님이 들으시기에도.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우리 나준 학생 사교육 없이 지금 입학사정관제 당당히 지금 전형에 합격한 거죠? 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의아해요. 특히 부모님들 과연 사교육 없이 이게 가능한 거냐? 그 부분에 대한 좀 의문을 해결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네,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릴게요. 학부모님들께서 사교육에 대한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사교육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는 중학교 때 이미 사교육의 실패를 되게 맛봤던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되게 사교육이 되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사실 제가 중학교 때는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되게 사교육에 많이 일전을 했는데요. 이게 당시에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지겨운 공부를 왜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부에 집중력이 흩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간만 되게 날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외국어 고등학교에 떨어졌죠. 네, 그래서 제가 겨울방학 때 되게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되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학원이나 과외가 나를 공부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공부에 대한 의지와 집중력이 있어야 공부를 할 수 있겠나 이런 걸 되게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는 되게 집중력과 의지를 가지고 제가 되게 공부에 많이 해서 성적도 되게 많이 올리고 또 그런 것을 보니까 저는 되게 자신감도 얻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이제 수시 컨설팅 학원이다 아니면 뭐 사교육 입학사정관제 업체다 이런 게 되게 많이 성행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성균관대학교 입학사정관제 합격자 동아리에서 지금 활동 멤버로 뽑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활동 멤버가 30몇 명인데 그 중에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는 뭐 업체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냐 이렇게 다 진솔하게 애들이 말을 하거든요. 그 결과 저는 30몇 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그 도움을 되게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실 듣고 진짜 사정관님들의 어떤 능력이 되게 엄청 놀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자신만의 소중한 인생을 돈을 주고 산다거나 남이 대신한다거나 남의 자료를 모방하지 마세요. 네,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정확하게 장기적으로 본 것은 자기 혼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자기가 쓰니까 더 진심이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진솔하게 평가가 돼서 높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솔직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 업체 받지 마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아주 속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이크도 아주 특이하게 잡네. 네? 노래방에서 가수들. 멋쟁이에요, 아주. 네. 당당하고 면접도 아주 자신 있게 했겠어요. 그쵸? 예, 나름 자신감을 있게 했는데, 네. 되게... 너 마이크 계속 그렇게 잡을 거니?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건 노래방 가서 하고. 네. 오디오 팀이 싫어해, 그렇게. 재밌었어요. 자, 그러면, 물론 사교육 없이 해냈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솔직히 어려운, 이거 봐, 나 좀 봐봐. 하다 보면 좀 어려웠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견디기 힘들었을 때 그 슬럼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있었죠. 그렇죠. 그거 극복 노하우 짧게 좀 하나 부탁합니다. 우리 학생들 반드시 그 벽에 부딪힐 거거든요. 하다 보면. 그렇죠? 네. 저는 그러니까 스터디 플래너와 연관돼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스터디 플래너를 할 때는 저는 크게 4가지 칸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 칸에는 내신 공부나 학교 공부 위주의 그런 정보를 적었고요. 두 번째는 수능 공부, 세 번째는 이제 제가 그날의 뭐 기사나 이런 걸 보면서 대외 활동 같은 거에 정보를 되게 적어놨어요. 사이트 같은 데다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째 칸이 저는 저의 슬럼프를 되게 극복하게 해줬던 힘이었는데 4번째 칸은 이제 나 자신한테 오늘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기처럼 돼버리면 안 돼요. 저는 딱 한 문장으로 했거든요. 오늘 내가 느낀 거 어떤 명언 이런 거를 딱 한 문장으로 해서 4번째 칸에는 항상 써놨는데 이렇게 4번째 칸에 써놓으면
저는 거의 잘 때 이걸 네 번째 칸은 항상 잘 때나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썼는데요. 잘 때 그런 거 감성적으로 한 번씩 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되게 나 자신에 대해서 되게 생각해 보면서 쓰면은 그게 공부에 대해서 되게 다짐도 되고 나 자신한테 되게 진지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 플래너로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가끔 제 거 훔쳐보면 되게 오글거리는데 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계속 강하게 굳게 먹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모든 게 다 새벽에 이루어지는 거죠. 네? 자기 새벽에 쓰고 슬럼프 닥치면 새벽에 다 이렇게. 낮엔 뭐하니 너는? 낮에는 이제 새벽에 결심한 거를 네, 학교 생활 실천하고. 아, 좋습니다. 예, 제가 약간 이제 딱딱한 얘기가 진행이 돼서 본의 아니게 좀 말을 놨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좋아요. 네. 네, 그럼 내가 너보다 스물이 많아. 자, 우리 입학사정관제 우리 사정관께서도 얘기하셨고 그걸 통해서 입학한 학생의 생생한 증언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 정말 수고 많았고요. 아주 진솔하게 얘기하니까 정말 설득력도 있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입학사정관 제도가 이제 숫자로 봐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학생의 한 12% 이상을 입학사정관을 뽑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입학사정관 선도대학이라고 해서 입학사정관 제도를 중점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학교들 66개 학교들의 경우에는 한 25% 이상을 지금 입학사정관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제 양적으로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확대하는 거는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속도 조절을 하겠지만 그래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입학사정관 제도의 취지가 입시 위주 교육에서 좀 벗어나서 창의성, 인성을 키우는 쪽으로 가는 그 취지에 굉장히 잘 부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발전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입학사정관 제도의 본질이 입학사정관이라는 전문가들이 뽑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의 역량도 계속 저는 한 해 계속 이렇게 많이 쌓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교육에 의존하지 말고 특히 저는 입학사정관 준비를 사교육 기관에 한다는 건 정말 넌센스거든요. 그러니까 입시 위주의 입시를 위해서 사교육을 한다.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입시 위주 교육에 탈피하기 위한 입학사정관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마저도 사교육이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정말 취지와 완전히 상반되는 거고요. 그래도 정부가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제도화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또 대학에서도 충분히 그런 취지가 살아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학사정관제 준비는 정말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입학사정관제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두 주제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께 질문 기회 짧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손 드신 분 마이크 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충주고등학교 교장 이현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충주를 찾아주시고 미래인재와 교육 또 멘토타임까지 이렇게 설정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입학사정관제가 2월달 법령 통과로 인해서 각 대학에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훨씬 안정적인 정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에 입학한 학생과 정시에 입학한 학생들 차이가 정시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반수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경숙 입학사정관님께서는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학생들과 정시로 입학한 학생들 중도 탈락 관계를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 우리 충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충주시와 지역 공동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남자고등학교에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및 지역 공동체에서 이번에 장관님이 오셨기 때문에 큰 선물을 하나 주실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좀 보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뭐 주실 거예요? 어떻게? 예, 어떻게 하시? 자율형 공립군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공립학교 중에 이렇게 자율성을 더 높여드리고 또 정부 지원금이 아마 한 1억 정도 이렇게 가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제도긴 한데요. 지금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네. 대한 답, 네, 뭐 준비되어 있군요. 네. 그러니까요. 전 시간이 없어 이게 잘린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교장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우선은 탈락 정도를 좀 물어보셨는데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학교나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솔직히 수치로는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사정관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의 전과 또는 학교를 이탈하는 그 비율은요, 탈락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전공에 대한 만족도,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요. 그거는 저희가 뭐 홍보대사나 다양한 활동, 그러니까 학교에서 진행하는,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보면은요, 사정관 전형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대거 참여해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KU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에 잘 적응하는가, 이러한 이제 연구 문제를 갖고 종단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보시면 뭐 여러 가지 결과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대학 생활 적응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입학사정관 전형 아이들이 정시 전형 친구들보다 탈락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보시면 저희가 크게 학업 적응, 사회 적응, 정서 적응이란 세 파트로 나눴는데 파란 그래프가 일반 전형이고요. 빨간 그래프가 입학사정관 전형 친구들인데요. 모든 적응 수치에서 입학사정관 전형 친구들이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교내 연구였는데요. 저희 교내 교수님들과 이후 이제 본부 여러 관계자들이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이렇더라면 입학사정관 전형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 해서 실제로 올해 KU 자기추천 전형이 91명에서 213명으로 무려 2배 이상이 늘어납니다. 선발 인원이. 그래서 그거는 단순히 저희 사정관실에서만 이렇게 늘리겠습니다라고 되는 게 아니고요. 대학 구성원이 합의를 해야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적응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이 그 부분에 모집 인원 늘리는 부분에 합의를 해서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 믿고요. 자, 우리 선생님 한 분 질문하셨고, 학부모님 한 분. 학생 중에 마지막으로 질문으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 여학생, 네.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저 중산고등학교 현재 재학 중인 네, 학생입니다. 중산, 여기 선배네? 중산? 예, 후배예요.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니? 없어요. 네, 그럼 되지. 안면이 없겠죠. 예. 자, 얘기하세요. 네. 근데 지금 다 입학사정관제 되게 많이 노력하시고 학생들 위해서 하시는 거 되게 많이 감사한데 솔직히 저희 고등학교나 저기 충고 학생들 계시는데 저희들은 입학사정관제 현재 재학 중이라서 좀 많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이 조정자 선생님께서 네.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많은 동아리 활동을 유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실행된 지가 그렇게 기간이 길지가 않아서 직업과 연계가 되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고요. 또 아까 동영상에서도 봤는데 2013년까지 입학사정관제로 뽑을 수 있는 인원이 4만 명이라고 봤거든요. 그 4만 명이 되게 큰 인원 같지만 저희 수능을 보는 인원이 60만 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로 봤을 때는 저희가 입학사정관제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게 또 쉬운 길도 아니고 입학사정관제를 선택하려면 솔직히 수능이나 내신 같이 준비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많은 학부모님들 계시지만 저희 가장 지금 시급한 건 저희 중학생,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해서 저희에게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당면한 학생 입장에서는 사실 또 엄두가 잘 나지 않는다.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정부로서도 입학사정관제를 좀 빨리 좀 확대했으면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학생이 지적하신 것처럼 또 2학기 준비를 해야 되면 좀 많이 확대를 해서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너무 많이 갑자기 확대했을 때 입학사정관 분들의 그런 전형 부담이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또 전체적으로 입시가 너무
빨리 바뀌면서 또 이 부작용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그런 걱정들도 또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이제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이제 늘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한 4, 5만 명 수준이고요. 그렇지만 그 결코 작은 숫자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쭉 이야기가 나왔지만 학생이 관심이 있는 그 전공이나 또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을 뽑는 전형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한두 개는.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거는 그걸 막 그 스펙을 쌓아가면서 준비를 하기보다는 정말 자기 실력을 키운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뭐 그 학생들이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학교에서 준비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밖에 설명드릴 수가 없는 게 굉장히 죄송한데요. 그 학교의 변화가 한꺼번에 하기는 또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뭐 지금 굉장히 다들 열심히 또 변화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육이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다들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고, 얼마나 이제 빨리 변화하느냐에 있어서 가지고, 여러 가지 한계를 봐가면서 이제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당사자인 학생이 제일 힘들죠. 뭐 선생님들도 힘드시고 학부모님들도 힘드시지만 특히 이제 입시와 관련돼서 준비를 하는 고등학생들 또 중학교 학생들은 많이 힘드실 텐데요. 그렇지만 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지금 중학생이면 제가 볼 때는 3, 4년 후에 입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현실화되고 더 이렇게 고등학생 죄송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좀 중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입학사정관 같은 거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니다 하면 또 뭐 다른 입시 준비에 또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뭐 그런 기회를 더 드린다는 그런 또 의미는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선택은 뭐 이제 학생이 그렇죠. 몇 네. 학년이죠?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1학년, 네. 우리 한번 선배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언제 결정했어요? 우리 준우 군은. 뭘요? 너 자꾸 딴 생각할래? 아니요, 집중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답답하다 이거거든요. 얼마 시간도 없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거에 대한 조언으로 언제 하겠다고 결심한 거냐고요? 입학사정관 전형을. 저 또한 처음부터 막 입학사정관제로 가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도 2학년 때부터 그저 제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제 이 전형이 보이고, 그렇게 해서 저도 준비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되게 시간이나 이런 거에는 그렇게 안 조급해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하고 싶은 말이 동아리 내실화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싶은데요. 만약 학교에 그런 동아리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직접 만들어서라도 하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솔직히 저희 학교 동아리가 그렇게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직접 선생님한테 가서 이런 동아리 만들고 싶습니다 말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저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만들었어요? 저는 사회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네. 사회 참여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런 거 지금 있어요? 선배고 없대. 너만 하고 그냥 없어졌구나. 지금 아무튼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만들어서 했다가 또 그 인원이 없으면 뭐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예, 2학년 지금 회장이 여기 와 있거든요. 저 동아리. 그래서 이때는데 넌 뭔 얘기를 한 거니 또? 이게 구성원들끼리 소통이 안 되네요. 1, 2, 3학년. 하긴 뭐 워낙 바쁘게들 생활들 하니까. 아직 있군요. 있어 없어? 있어요. 네, 정확히. 그래서 틀에 갇히지 말고 저는 틀을 만들라고 저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네. 네, 박수. 우리 참 1학년 학생 마음 저도 뭐 정확히는 아니지만 이해가 가요. 막연하게 좀 두렵고, 그쵸? 이게 또 왜 뭐 이런 게 또 생겨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나 이럴 수 있지만 사실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긍정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왜 하다가 사정관제 전형을 생각했다가 또 아니다 싶으면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요, 진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합격한 아이들한테 언제 결정해서 준비했니? 라고 물어보면요, 3학년 1학기 때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3학년 그러니까 1학년, 중학교 때부터 난 사정관제만 볼래라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아니고요. 내가 뭘 좋아하지라고 계속 탐색을 하면서 했던 활동들을 그냥 정리해서 내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의 폭이 다양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수한 인재를 그냥 성적 좋은 아이만 우수한 인재라고 했다면, 이제 다양한 능력, 자기가 갖고 있는 관심 영역에 열정이 보이는 학생도 우수한 인재로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말 일단 힘내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대처해라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간 되시면 저 디지털 시계 잠깐 보실까요? 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1부가 100분 토크라고 그랬죠. 3시에 시작해서 정확히 4시 40분.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예, 아주 예? 참나. 이렇게 딱 마무리하는 거죠. 예? 제가 생방송을 하도 오래 진행하다 보니까. 그러시네요. 시간만. 예. 자, 이제 아쉬우시겠지만 일부를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이 그 중소도시를 찾아가는 필통톡 3번째 시간인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거의 최고가 아니었나 싶어요. 예. 충주. 분위기 참 좋았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떠셨는지. 네. 예, 우리 충주 학부모님들도 학생들 정말 100분이 상당히 긴 시간인데요. 이렇게, 같이 공감하면서 또 이렇게, 집중해 주시면서 이렇게 쭉 같이 시간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학교도 노력하고 있지만 분명히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우리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좀 잘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인재 대국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존 자원은 없지만 인재로서 정말 세계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교육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신뢰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또 믿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고해 주신 4분께 함께 좀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고해드린 대로 2부 그 멘토 타임을 진행해 주실 최태성 선생님을 제가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박수로 맞이를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저기.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안녕하세요. 이제 그 2부 멘토 타임에서는 어떤 시간을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 들어봤는데 살짝 답답하죠? 예, 이게 왜냐면 총론적인 이야기. 자, 이제 제가 아까 맨 마지막에 어느 한 학생이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줬죠? 제가 확실하게 수능, 논술, 입사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강론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이만 일어서서 인사드리고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충주 사랑합니다. 앞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왜 반기문 총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그 인재처럼 여러분이 한 10년 후에 되셔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